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사회 간호학의 제2장 보건행정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보건행정은 지금 화면에서 정확하게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보건의료 체계에서 보건의료 체계는 이제 회색 바탕이 되어져 있고 상위에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 하위에 그 아래쪽으로 해서 보건의료 조직 그리고 보건의료 관리, 의료 재정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적 지원에 대한 걸 가지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보시면 저희 시험에서 그 보건의료 체계 하부 구성요소 5가지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조직화라고 하는 게 들어갔던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조직하는 거, 그 아래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5가지에 대한 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5가지가 보면 자원을 개발해 가지고 조직적 배치를 하고 그래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자조 제공을 하죠. 자조 제공. 그리고 그 관리경. 그래서 뭐 경관 정도로 할까요? 관경하면 좀 더 그러니까 경관 요렇게 해서 그래서 보건의료 자원을 이제 개발하고 국가에서는 그리고 그걸 잘 조직화해서 민간 조직, 공공 조직에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찾아오면 1차, 2차, 3차 예방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경제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부 구성 요소에 대한 걸 보셨고 이 중에서 저희 시험에 보면은 지금 경제적인 거에서 의료 재정에 대한 거 그리고 관리에 대한 거 그리고 조직화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그러니까 보건의료 전달체 유형에 대한 걸 가서 보실 건데요. 유형에 대한 거는 이제 프라이가 제시했었던 그래서 자유 방임형으로 물었었는데요. 프라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3가지로 해서 그 보건의료 전달체계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3가지를 구분했던 내용에 대한 기준은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시면요. 보건의료라고 하는 거,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무엇이라고 바라보고 있는지, 의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보건의료라고 하는 거를 무엇이라고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간호 대상자 국민들은 무엇인지 그래서 국민들은 그 보건의료 서비스를 활용하는 국민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걸 제공하는 의료인은 이제 어떤 관점을 보는지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건의료라고 하는 걸 자유방위명 같은 경우는 생산품, 상품이라고 보신 거죠. 그리고 국민은 소비자로 봤고요. 의료인은 그거를 제공하는 기업가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는 보건의료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지불을 하고 국민들이 구입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 시장에 던져 놓은 형태인 거죠. 사회 보장형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라고 하는 건 사회 모두 공유물인 거예요. 공기처럼 공유물이다 사회 모두에. 그리고 국민이라고 하면 건강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강권자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리고 의료인이라고 하면 봉급자이거나 개업자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기관별로 봉급을 주면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허가를 내줘 가지고 개업의로서 이제 주로 그때 인두제죠. 등록된 환자별로 이제 경제적인 지불을 국가에서 하고 그 공공재 그래서 사회 공공재를 이제 국민이 건강권자가 나눠주도록 하는 거였고요. 이제 사회주의형이라고 하면은 보건의료가 국가 소유물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국가 거예요 모두 다. 그리고 국민은 그냥 공유, 국가에서 이제 그 공유를 해줄 뿐이에요. 그리고 의료인은 봉급자죠. 국가에서 국가 소유의 보건 의료를 국가에서 이제 의료인을 통해 가지고 봉급을 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국민들 공유해 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유방위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방위명에 대한 단점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 대한 걸 보시면요. 그래서 그 뭐 분포 이렇게 좀 단서들을 가지고 분포 그리고 포괄성 측면에서 포괄성 그리고 형평성 그냥 요렇게만 써도 그래서 다 자유경제 시장에 두니까 돈이 되는 곳에만 집중될 거예요. 그러니까 불균형하겠죠. 도시에 몰릴 거고. 그리고 포괄성이라면 1차, 2차, 3차 예방 서비스 모두 제공해야 되는데 주로 돈이 되는 2차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 형평성에서 이거는 그냥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소비자니까요. 형평성도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의료비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본인에게 있다.
그리고 국가 통제가 어렵다, 통제 어려움 뭐 요런 것까지가 이제 6 가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분포, 포괄성, 형평성이 다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분포도 불균형, 포괄성도 없고 형평성도 저하되고 의료비는 상승하고 건강 책임은 개인에게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뭔가 통제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걸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자유방위명의 단점이다. 그럼 장점 측면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서비스 측면,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수준이 높겠죠. 왜냐면 기업가가 돈 많이 벌려면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의료 발달이 잘 돼요. 의료 발달 수준이 높아요. 서비스도 수준이 높고 의료 기술이 계속 발달되어지고요. 그리고 기업가니까 효율적 경영, 운영도 하죠. 효율적 경영도 할 거예요. 방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국민들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무한 자유가 또 존중되는 거 자유 존중 측면에서. 요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수준이 높고 의료 발달, 기술 발달이 빠르고 뭐 효율적 경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국민들은 이제 자유가 존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유방위명을 채택하다 보니까 건강이 권리여서 그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만들어진 게 국가에서 책무를 다하려고 만든 게 보건의료 전달 체계인데 자유방위명에 두고 있으니까 국가 통제가 어렵고 제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게 되고 사회보장 제도에서 이제 의료보장이 저희랑 관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보장 중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의료보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건강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이었고 당시에는 근데 현재는 국민건강보험이고요.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됐던 게 몇 년도냐라고 하는 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1989년도 7월부터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가 됐었던 거고 결국에 자유방위명이지만 이 의료보장,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보장성이 강화가 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셨고 저희가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개념을 가서 보실 거예요. 건강이 권리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전달 체계는 건강에 대한 이제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했던 거고 그 사회보장 제도는 이제 국민들의 삶의 질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 가서 보시면 이제 법에서 출산, 양육, 실험,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그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빈곤도 있을 거고 뭐 노령도 있을 거고 질병, 장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득과 그리고 그 이제 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거다라고 해서 보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해당된다라고 사회보장법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게 되는 이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거다라고 해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그래서 사회보험 중에 보면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그 보험 방식 각출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소득 보장이다라고 해서 보면 산재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해서 3 가지가 들어가고요. 의료보장이라고 해서 보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들어갑니다. 근데 노인 요양해 가지고 별도로 노인장기 요양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강령서도 있고요. 이제 의료보장 안에다 3 개를 넣어서 이제 노인장기 요양도 의료보장으로 포함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공부조라고 하면 어쨌든 국민의 이제 삶의 질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건 맞는데요. 이거는 국가랑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돼요. 공공부조. 공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는 국가, 하나는 그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인 거죠. 그들이 책임을 지고 생활유지 능력 없는 사람을 부조해 주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 생활을 지원해 주는 걸 얘기를 하고요. 소득보장 하나라고 해서 보면 이제 국민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이라고 하면 이제 의료급여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서비스에서 보시면 공공 서비스는요. 그러니까 그 사회 서비스는요. 그러니까 공공부조에서 했던 국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이 사회 서비스는
국가 그리고 지자체 단체 그리고 민간 부분까지 그 민간 부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한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때 그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서비스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련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어요. 복지관 이용도 하게 할 수 있고 뭐 돌봄을 제해서 그 재활 치료 받을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서비스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의료 전달 체계 그리고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자유벙임형이다 보니 각종 단점이 있었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채택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건 의료보장제도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의료보장제도라고 하는 게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의료급여제도까지 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 들어가는 개념들에서 보면 보건의료 그러니까 의료 조직 해 가지고 포함이 됐었고 한정된 자원을 잘 개발해서 잘 적재적소에 조직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조직의 원리 해서 보시면 조통, 개통, 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네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는데요. 개통분 해 가지고 해서 조해서 보면 조정의 원리예요. 그리고 명령 통일의 원리, 그리고 계층제의 원리, 그리고 통솔 범위의 원리, 그리고 분업화의 원리라고 해서 조통, 개통, 분 해가지고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 행정체계는 이 조통, 개통, 분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쵸? 그래서 뭐그 교육부에서 뭐 대학병원을 담당한다고 했고 행안부에서 또 그 보건소나 이런 데들을 그 인사나 이런 건 담당하고 또 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또 그 기술적인 부분에 지원은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뭐 명령 통일에 대한 거라든가 계층제 원리라든가 분업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잘 조직화해 가지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가지고 보건의료를 제정한다고 했고요. 그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관리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경제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 보건 관리에서 보시면 간호관리의 정의인데요. 결국 간호에서 우리가 보건을 전달책에서 관리를 하는 이유는 그 결국에는 우리가 다 그 제공하고자 하는 보건 의료 활동에 대한 거를 그래서 보건의료 재정이라고 하는 걸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제공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간호관리의 개념에 대한 게 한번 언급이 됐으니까 이거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려고 그리고 포스트 코브에 들어가 있는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래닝 해 가지고 기획하는 거 그리고 오가나이징 해 가지고 오해서 조직하는 거 그리고 스태핑 해 가지고 인사하는 거 그리고 디렉팅 해서 지휘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컨트롤링 뭐 코디네이셔닝 해 가지고 코디네이션 또는 컨트롤링 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레포팅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건 보고 그리고 버제팅 해 가지고 그 이제 예산에 대한 거. 그래서 간호 관리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포스트 코브 과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 동기부여라든가 의사결정이라든가 갈등 관리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걸 우리가 간호관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브 단계도 출제가 됐었으니 7단계고요. 그래서 기획, 조정,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해 가지고 그냥 그 영어로 떠올리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억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경제 지원에 대한 걸 가서 보잖아요. 그래서 국민 의료비 증가 요인인데 이걸 좀 구조화해서 네,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수요자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수요자 그리고 공급자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기전을 가져 볼 수 있죠. 수요라고 하면 수요 공급에 대한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요는 증가돼 공급은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요의 공급 비용 자체가 늘거나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삶의 질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서 요구의 다양화도 생겨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 그리고 만성 질환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 소수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트렁킹 해 가지고 소수, 수다 그리고 그 고만 요렇게 해서요. 그래서 어 그 소득 수준이 높아진 거죠, 소수는. 그리고 수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요.
수가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거 수다. 그리고 고만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고령화된 거랑 만성질환 증가된 거랑. 그래서 그렇게 떠올려 보실 수 있고요. 공급과 관련된 거는 이제 같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적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 비용이 높아졌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비용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도 장비도 뭐 고가 장비 그리고 기술 발전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같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적어졌다.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거라고 제도적인 거라고 해서 보시면 지불 보상 제도 자체가 우리가 행위별 수가제예요. 그래서 사후 수가제이다 보니까 과잉 진료 같은 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건의료 전달 체계 자체가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장성이 강화가 된 문턱이 낮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좀 더 많은 이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서 이제 비용 지불이 많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증가원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줄이기 위한 노력은 수요자 측면, 공급자 측면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그 의료비 지불 제도에 대한 걸 가서 보실 건데요. 의료비 지불 제도 방식에서 보면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그리고 이게 당시 출제가 됐을 때 봉급제하고 총액 계약제라고 하는 게 같이 보기에 언급되어 있어 그 지문에. 그러니까 같이 좀 기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사후 지불 방식은 포괄수가제입니다. 그래서 포괄수가제는 의료 행위 한 만큼 보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잉 진료라든가 이런 위험이 높아지고 의료비가 계속 상승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포괄수가제부터 총액 계약제는 다 사전 지불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 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값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비교적 운영이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괄수가제 같은 경우는 이건 서비스 양질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요양 일수로 그러니까 입원해서 치료받는 날짜 순으로 하거나 또는 질병명, 진단명에 따라서 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질병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에 한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인두제라고 하면 그 위에서 보셨던 보건의료 체계가 이제 사회보장형일 때는 어 이제 그 의료 서비스 자체가 사회 공유물이라고 했고요. 국민은 건강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국가가 이제 인두제나 봉급제를 통해 가지고 그 의사들에게 지불을 하고 국민의 권리에 맞춰서 모두의 공유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거죠. 인두제는 이제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서 해 주는 거고 봉급제는 그 이제 일정 기간 그래서 일정 기간에 따라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걸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일한 거를 기간별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급을 준다든가 월급을 준다든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총액 계약제라고 하면 이미 총액을 계약해 놓은 거예요. 의료 행위를 하기 전에. 그래서 그거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총액 범위 안에서 이제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보건의료 체계를 정리해 보셨고요. 이쪽 파트는 사실 평가 범죄에 있진 않지만 네, 최근까지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의료비 지불 보상 제도에 대한 거에서 지금 마지막 출제는 22년도에 출제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넓히기보다는 이제 언급됐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용어의 정확도들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보건 행정을 함께 정리해 보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